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의 마지막 주 오토타임즈 하이빔 뉴스, 여름이 한가운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을 향해 가는 2020년도 중반에 과연 6월 마지막 주에는 어떤 일이 자동차 업계의 이슈가 됐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권영주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가 준비했네요. 이번 주 신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역시 늘 신차예요. 네, 이번에 좀 많았습니다. 또 많았어요? 네. 뭐 바구니에다 모아놨다가 네. 한번 이렇게 쏟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어떤 차 나왔죠? 네, 먼저 2년 만에 부분 변경한 현대차 산타페, 그리고 움직이는 집 포레스트, 또 아우디의 첫 순수 전기차 이트론. 세 가지입니다. 신형 산타페는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부분 변경인데 네. 거의 뭐 완전 변경 수준에 가까웠다. 네, 뭐 플랫폼까지 바뀌었으니까요. 네, 거의 보이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네. 그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먼저 이 외관의 전면부 네, 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단 현대차에서는 그 독수리의 눈에서 영감을 얻었다. 먼저 그 T자형 주간 주행 등이 들어간 헤드램프, 그리고 새로운 라디에이터 그릴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재밌는 게 네. 이게 운전자를 여러 명을 등록을 하면 되네요. 네, 이제 개인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세계 최초로 들어간 게 뭐냐면 이런 뭐 인포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주행 모드까지 네, 일괄적으로 개인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키는 안 줍니까? 스마트 키는 줘야죠. 주긴 주겠죠. 네. 그런데 이제 디지털로 운전자 3명까지 등록을 해놓으면 네. 굳이 그분들이 키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플랫폼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플랫폼은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바뀌었네 안 바뀌었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했고요. 실제로는 그 실내 구조가 좀 바뀌면서 이 휠베이스 길이는 그대로인데 이 2열의 어떤 다리 공간이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럼 얼마나 늘어났죠? 35mm 정도가 35mm, 네. 3.5cm 늘어난 거예요. 한 요만큼이긴 한데 네. 이게 또 차에서는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깨금발이냐, 네. 뒤꿈치가 바닥에 닿느냐, 네. 그 차이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적재 공간도 크네요. 네, 9리터가 늘어나서 634리터를 기본 제공합니다. 지금 반응 어떻습니까? 반응은 이제 외모 때문에 좀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지금 경쟁차인 기아차 소렌토가 이미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네. 여기 이제 대항을 해가지고 소렌토와 이른바 시너지 상승 효과를 내야 되는데 네. 호불호가 갈리면 안 되는데. 근데 외모에서만 호불호가 갈릴 뿐 이 상품성 자체가 워낙 좋았던 차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디젤만 지금 우선 출시가 됐어요. 디젤이 주력이니까. 네. 근데 가솔린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인증을 못 받은 겁니다. 가솔린을? 예, 가솔린이랑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하이브리드는 또 한번 대인 적이 있잖아요. 네. 같은 파워트레인. 네. 자, 두 번째는 포레스트 검프. 네. 네. 포레스트는 아니고 포레스트. 포레스트. 네. 이거 P로 시작하니까. 이건 포레스트군요. 네. 어떤 차입니까? 네, 일단 차 이름이 포터 그리고 휴식을 뜻하는 레스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네. 포터 캠핑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실내 자체 컨셉트가 움직이는 집입니다. 네, 그만큼 이 거주성을 엄청나게 강조한 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내가 이제 차체 뒷부분을 800mm를 네, 확장을 할 수 있어서 좀 독특한 그런 캠핑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캠핑카잖아요. 네.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을 해놨어요? 일단 침실은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차체 앞쪽, 그러니까 그 운전석 바로 위쪽이겠죠. 그리고 맨 뒷부분. 4인승이라는 얘기네요. 네. 4명이 잠을 잘 수 있다. 기본은 2인승인데요. 예. 이제 그 잘 수 있는 인원은 4명 네 이상이 명까지. 잘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앞에가 지금 그 좌석이 2개, 2인승이잖아요. 2인승이고요. 그 캠핑카 그 내부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센터로. 연결이 돼 있어서 뒤에 좌석이 두 개. 그렇죠. 네. 근데 그 2열 좌석이 특이한 게 주행할 때는 좌석으로 활용을 하고요. 또 차를 세워놓고 이제 쉴 때는
소파 그리고 잘 때는 침대로 침대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싱크대하고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네, 이 기능들도 있는데요. 그 밖에 뭐 냉난방기 그리고 냉장고까지 갖췄고요. 또 옵션으로 이제 변기 그리고 샤워부스 이렇게 갖췄습니다. 이제 사실은 관건은 지금 이제 캠핑카 시장이 크다 보니까 네. 현대자동차가 직접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특장을 맡깁니다. 그렇죠. 특정을 맡겨서 만든 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네. 결국 가격이죠. 네, 가격이 또 생각보다 이 시장의 반응이 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2인승 기본형이 4,899만 원이고요. 네. 또 4인승 기본형이 6,430만 원, 그리고 디럭스 고급 버전이죠. 7,706만 원입니다. 이 차를 제가 다음 주에 시승을 또 직접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가격은 이 저 캠핑카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경쟁력이 아무래도 세죠. 아.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런 얘기 나오겠네. 중소기업 다 죽으란 얘기냐? 네. 근데 그 일반 개조업체보다 조금이라도 더 비싸도 저 같으면 이 차를 살 것 같아요. AS가 확실하니까. 네. 또 이 순정형 그 자연스러움이 무시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꼭 한번 타보시고 네.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우디 이트론 전기차죠. 네. 사이드 미러 없이 나왔어요. 네. 이트로는 사이드 미러 대신 이 카메라와 모니터를 대체한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 탑재가 됐고요. 실제로 보니까 해상도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논란이 있어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허용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유럽은 네. 되는데 그 이유가 빗물이나 네. 기타 이물질이 카메라를 덮었을 때 네.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출시 행사에 있던 그 관계자가 이 점을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어도 되게 깔끔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건 불법이에요. 아직은 네. 미국은 허용 안 근데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좀 인증을 해줬다는 게 우리나라 법이죠. 예, 어. 좀 의아했었습니다. 이거 저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네. 기본적으로 효율 향상에 대한 니즈가 있으니 네.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 굳이 사이드 미러 있어야 되느냐 네. 모니터로 다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쭉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전기차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네, 일단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 덕분에 이 공기 저항이 좀 줄었고요. 네네. 또 그만큼 이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 차체 너비가 한 15cm 줄게 되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 전기차용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도 세계 최초로 적용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물리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이게 압력이 브레이크 쪽으로 전해지면서 이제 물리적으로 제동이 되는 거잖아요. 예예. 근데 이 품목은 그 전기 신호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기 신호를 통해서 회생 제동을 좀 보다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센스에 의한 신호로 네,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품들이 하면서 네, 이게 회생 제동의 개입률을 높인 거죠. 네, 90%까지 그렇죠. 높일 수 있다. 에너지를 많이 회수해야 네, 또 주행거리가 느리니까. 그래서 얼마나 간대요? 네, 배터리 크기는 일단 95kW인데요. 크네요. 네, 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는 307km를 인증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한 300, 한 60km, 70km 받았을 텐데. 아닙니다. 400km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NEDC 기준하고 우리나라의 이 효율 측정 기준하고 많이 다릅니다. 한 30%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실제 주행하면 더 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이를테면 NEDC 기준이 실제 주행에 더 가까워서 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가혹하게 잡는 조건이거든요. 네. 제가 이것도 다음 주에 직접 타보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차가 있네요. 네, 경쟁차가 있어요. 누구예요? EQC. EQC. 네, 벤츠 EQC가 있는데요. 이번에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또 프리미엄 트림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때문에 가격이 좀 낮아졌으니 예. 고급 트림을 추가를 해서 네. 또 이런 신차 효과도 누리면서 EQC는 얼마인데요? EQC가 1억 140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지금 아우디 이트론하고 네, 지금 가격이 비슷한가요? 이트론이 조금 비쌉니다. 조금 더 비싼가요? 보조금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보조금 받잖아요. 네, 보조금을 받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보조금을 말씀드리지 않은.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소식,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두 번째 소식은 나온 신차 얘기하더니 네. 이번엔 하반기 신차네요. 네, 나올 신차입니다. 심지어 지금 아까 언급했던 차들이 겹쳤는데 심지어 뺀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지금 개별 소비세율 3.5% 적용될 때 소비자들의 네. 관심도 있으니까 자 어떤 거 나옵니까? 좀 상당히 많은데요. 이걸 어떻게 다 이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풀체인지. 풀체인지만 합시다. 풀체인지만. 완전 변경을 먼저 네. 말씀드리자면 일단 먼저 현대자동차의 4세대 투싼. 투싼. 네. 비전티 컨셉트의 디자인을 반영한 투싼이 나오고요. 또 제네시스 GV70이 아하, 제네시스 GV70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4분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투싼은 8월 달에 네.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아차의 4세대 카니발 7월 말 이달이 아니죠. 네. 그다음에 르노의 소형 전기차 조회. 네, 조회가 국내에 상륙하게 됩니다. 또 뭐 했어요? 일단 국산차 풀체인지는 이 정도고요. 네. 또 수입차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뭡니까? 먼저 메르세데스 벤츠 소형 SUV GLB가 나오는데요. 이 차체가 좀 작아요. GLA랑 GLC 사이쯤이 되는데 7인승 7인승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그 다음에 포르쉐는 첫 순수 전기차 타이칸을 들고 나오는데요. 먼저 타이칸 4S를 올해 우선 출시하고 내년쯤에 터보 이런 가지치기 라인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요? 네, 다음은 폭스바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소형 SUV 티록이죠. 티록이 이제 2.0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나올 예정인데요. 연료 효율은 15.1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중형 세단 제타가 1.4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얻고 나올 예정인데요. 예전보다 휠 베이스가 32mm가 늘어나서 또 다리 공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푸조는요? 푸조가 2008 소형 SUV죠. 그 다음에 소형 해치백 208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번에 푸조가 이제 전동화를 맞이하면서 전기차 버전도 같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캐딜락은요? 캐딜락은 CT4, CT5 이 두 차종이 나오는데 2.6 가솔린 터보를 공유를 하고요. 후륜구동 플랫폼을 얹고 올해 9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캐딜락이 이 CT4와 CT5에 기대를 많이 하더군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가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4천에서 5천만 원대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충분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랜드로버 디펜더가 들어오는군요. 네, 디펜더가 드디어 들어오는데요. 2.0 디젤 엔진, 인제니움 엔진이죠. 240마력의 엔진을 얻고 8,690만 원에서 9,29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나올 예정입니다. 자, 국산차 부분 변경 한번 쭉 그냥 이름만 읊어주세요. 네, 이름만 읊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방금 완전 변경만 언급했던 것들이 많은데 일단 코나 부분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이 부분 변경과 함께 고성능 N 버전이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또 제네시스는 G70, G70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예정이고요. 기아차 스토닉과 스팅어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게 됩니다. 또 르노 삼성은 부분 변경 SM6가 이달 중순쯤에 나옵니다. 아하. 지금 기존 SM6가 이미 단산이 됐고요. 예. 네, 지금 신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쌍용차는 티볼리 에어를 재출시하고요. G4 엑스턴 페이스리프트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입차로 넘어가 보면 이 BMW가 최근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5 시리즈가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5 시리즈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요? 네 기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2세대 4 시리즈도 올해 안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미니는요? 미니도 최근에 용인에서 세계 최초 공개를 했죠. 컨트리맨 페이스리프트. 네, 이 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제규어도 6년 만에 부분 변경한 F타입 스포츠카죠. 상당히 멋있게 생겼는데 이 차도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XE 지난해 서울모터쇼에 등장했었던 스포츠 세단인데요. 알루미늄 인텐시브 차체를 갖춰서 경량을 했다고 합니다. 자, 포르쉐는요? 포르쉐는 신형 911 타르가 그리고 타르가 4S 헤리티지 에디션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또 카이엔 그리고 카이엔 쿠페 이 하이브리드를 출시해서 어떠한 그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포드 얘기해 주세요. 네, 포드는 익스플로러 그리고 링컨 에비에이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토타임스 6월 마지막 주 두 번째 소식 구기성 기자가 이어서 전해주셨습니다. 하반기 신차에 대해서 어떤 차가 나오는지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토타임스 6월 마지막 주 하이빔 마지막 세 번째 뉴스. 오토타임스 워런 편집장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킨텍스에서 네. 수소 모빌리티 쇼가 열렸는데 이게 세계 최초이자 국내 최초죠. 그렇죠. 세계 최초이자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국내 최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름이 없습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가보셨어요? 규모가 뭐 그렇게 최대를 붙일 규모는 아닌데 네. 어쨌든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 그렇죠. 곳이 없으니까 네. 맞는 말씀이네요. 자, 그런데 이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네, 우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참석하신 뭐 정직위 관련자분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도 오셨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도 예. 오시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들이 참석을 하면서 힘을 많이 실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제 수소경제위원회가 발족을 했고요.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으셨고 예. 뭐 8개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당연히 그런 얘기하고 국가 간의 협력이나 생태계 구축과 같은 이제 수소차 로드맵을 그리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우선 부회장이 민간위원장으로 네, 위촉이 됐다고 맞습니다. 그러죠? 네. 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왔습니까? 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를 85만 대 보급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수소 충전기가 지금은 국내 31곳에 있는데 이를 2030년까지 660기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 세웠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는 1000개의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방침도 내놨는데요. 사실 전기차와 비교해서 수소차는 아직 뭐 국내 이게 국산화가 100%는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의 비중을 점차 늘리는 추세인데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요. 뭐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2030년까지 70만 대 보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속도도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넥소 후속의 경우에도 이제 3, 4년 후쯤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정부가 수소차 85만 대, 수소 네. 충전소 660기, 네. 85만 대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네. 그러니까 1년에 네. 한 8만 대씩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 8만 대에 그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줄 정도 여유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 대당 보조금만 해도 한 2,500만 원 그렇죠.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근데 2,500만 원씩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을 건지 85만 대라고 하면 사실 보조금 없이는 사기 힘든 가격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2025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5년 정도 남았죠. 남았는데 그때 수소차 가격을 보조금 없이도 한 4천에서 5천만 원대까지 낮추겠다라는 10만 대 이상 되면 이 정도 가격을 맞출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현대차에서 밝혔나요? 네, 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이 나왔습니다. 회의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수소업체 그 네. 테슬라의 이름을 딴 니콜라가 화제예요. 테슬라의 이름을 딴 니콜라 아닙니까? 니콜라 테슬라가 네. 이제 네. 원래 이제 그 교류를 네네. 발견한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네. 저 KBS 경제방송 가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차를 한 대도 아직 생산을 안 해낸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현대차가 뭐라고 하던가요? 현대차의 반응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니콜라가 지금 현대차의 그렇죠. 시총을 뛰어넘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데 뭐 약간 뭐 자세히는 뭐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냥 어쨌든 니콜라라는 회사가 이 수소 트럭이라는 그 분야에서 화제성을 일으킨 건 의미가 있다. 어쨌든 그 사실 수소 트럭이나 상용차는 유럽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고, 그렇죠. 뭐 일본이나 한국 시장에서 수소를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북미에는 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추세였는데 사실 니콜라라는 브랜드가 나오면서 이 북미 시장에서도 수소 상용차 트럭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누가요? 실명 언급해도 되나요? 네. 김세원 전무라고 지금 연료전지 부문을 총괄하고 계시는 담당자분이 계시잖아요. 저도 압니다. 네. 그분과 얘기를 나눴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수소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일본과 한국인데 왜 유난히 니콜라의 시총이 이렇게 급격히 뛰었을까? 거품이죠. 거품이라는 생각 좀 들고,
그러니까 뭐 현대차의 시점을 뛰어넘었다라는 거를 현대차에서는 그렇게 봤을 거예요. 아유, 저 거품, 응? 네. 만들긴 하겠니? 속으로는.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주식에 관심들이 많은 네. 나라잖아요. 또 워낙 또 자금들도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투자금도 지금 어디로 갈 때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과장돼서 홍보가 되고 알려지는 측면이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있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현대차도 이 자리에서 사실 이 수소 승용차도 그렇지만 이 상용차에 조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승용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하고 수소가 같이 가는 양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상용차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좀 넣긴 어렵고 아무래도 수소로 한 번에 이동할 것으로 보여서 이런 수소 트럭 니콜라가 주목을 받게 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수소는 이제 상용 쪽에서 상당히 많이 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전라북도가 수소 상용 자율주행 시험단지, 시범단지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그 도시로 선정이 돼서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수소 트럭이라는 게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는데 실제로 어제 뉴스에 나온 바로는 미국에서 이제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4년부터는 무공해 트럭이 의무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소 트럭과 같은 친환경 트럭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물론 니콜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게 2025년까지 스위스에 수소 전기 트럭 1,600대 공급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번 달부터 선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내년부터는 10톤급의 넵튠의 국내 버전 시범 운영할 예정이어서 좀 구체화되는 거를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또 알프스가 있어가지고 네. 또 워낙에 환경에 또 민감한 나라이기도 하니까 상당히 좀 전망이 밝다. 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군요. 그리고 결국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수소 트럭 시장이 열리면 제가 볼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현대차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니콜라가 아니고 현대차가 현대차가. 그 혜택을 볼 건데 네. 사람들이 이른바 돈 넣고 돈 먹기를 네. 지금 주식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현대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이렇게 내심 네.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세 번째 오토타임스 오아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뜨거운 한여름을 진입하는 7월에 첫째 주 하이빔 뉴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